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신미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평양 문화어와 통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거대한 담론입니다. 통일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개념적인 정의를 하는 것이 학자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들 그리고 또 북한과 통일학 전문 박사님들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언어라는 측면 그리고 메시지 전달이라는 측면 그리고 그것이 미디어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보여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북한어 그리고 북한인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측면에 대해서 경험담을 위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표준어를 명확하게 구사하고 전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의 북마크라는 프로그램을 한 3년 가까이 진행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북마크라는 프로그램은 현재 KTV에서 종영이 된 프로그램이고 보시다시피 한반도 문제와 이슈들 정세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복잡한 정세와 남북관계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거 난 어려워 알고 싶지 않아 따분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최대한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와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한 관련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았고요. 또 실제로 북에서 내려오신 북이탈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한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표준어를 구사하고 방송을 진행하는 전문적인 아나운서라는 측면과 그리고 문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문화어를 사용하는 북이탈 주민들과 실제로 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얼음보숭이 이거 뭘까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얼음보숭이? 국어 교과서에 이 단어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우리와는 사용한 언어도 다르고 어휘도 다르고 우리에게 생소한 어휘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얼음보숭이다 라고 예시를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많은 분들이 얼음보숭이 그거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라고 알고들 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탈 주민들께 북에서 오셨다고요? 얼음보숭이 아시겠네요.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라고 한다면서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뭔데요? 모르시더라고요. 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라고 반응을 하십니다. 아니 저는 국어 교과서에서 북에서 어휘 얼음보숭이라고 한다던데 잘못된 거였네요. 그런가 봅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 북의 언어와 남의 언어, 각각의 차이점, 어휘적인 차이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마저 실제와는 다르더라 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왜 몇 년 전에 손예진 씨와 현빈 씨가 주인공이었던 굉장히 화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이 조연 배우가 북한 군사로 나오는 이 조연 배우가 이 대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에미나이가 후라이를 까고 있습니다. 에미나이, 후라이 까다. 후라이 까다라는 말은 뭐 거짓말을 한다, 좀 오바를 한다라는 표현으로 실제로 쓰는 표현이라고는 하는데 북에서는 에미나이라는 단어는 생소하다. 우리 에미나이라고 안 해요. 근데 가끔 엠나라고는 한다고 합니다. 줄임말로. 근데 이 단어 쓰지 않는다고. 오마니 이런 거 안 쓴다고 그냥 엄마, 어머니라고 쓴다고 실제로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의 단어는 어떨까요? 콜라. 북에서는 왜래요? 안 쓴다던데? 콜라를 뭐라고 할까? 좀 굉장히 긴데 카카오
탄산음료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다이어트? 북에 있는 사람들도 미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열풍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는 살까기. 생소하죠? 그리고 마스크팩, 미얀마. 놀랍죠? 롱부츠. 뭘까요? 왈랭끼라고 한다고 합니다. 왈랭끼가 뭔가요? 저 놀라서 물어봤더니 이건 러시아어라고 해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정색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러시아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고, 짠돌이, 구두쇠 이런 표현은 곱세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생소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분단 이후 거의 반세기 가까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북안에서도 어휘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문화어에도 많은 변천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단어는 어떤가요? 깨또 신고 빼들빼들거리면서 어떻게 걷나?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깨또 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힐, 굽이 높은 구두, 여성 구두를 깨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소한 듯? 그리고 우리가 알던 것은 사실은 다른 이런 좀 차이들이 있더라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요. 우리는 표준어를 기준으로 삼고요. 북한에서는 문화어라고 사용을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표준어의 정의 외우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표준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의는 표준어 대사전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의 표준어에 해당되는 이 규범어가 당연히 북에도 있습니다. 문화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조금 정의가 새롭죠. 혁명의 수도를 중심지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언어. 수도는 평양이니까요. 또 평양 문화어는 지역별 언어적 차이를 초월해서 형성이 되고 발전한 언어이며 생략 민족어의 온갖 우수한 요소를 집대성한 훌륭한 언어다. 라고 조선말 대사전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뭔가 되게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개념이 이 정의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정의에서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표준어와 북의 문화어 어떤 차이가 있나 좀 살펴보면 일단 규범어의 설정 지역은 당연히 우리는 서울, 그리고 문화어는 평양 중심의 지역을 언어로 기준으로 삼고요. 규범어 설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이 우리는 현재 중류 사회다라고 정의를 내지만 북에서는 노동계급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주체 언어 대상이 우리에는 주체 언어 사상이 표준어에 들어있나요? 아니죠. 하지만 북에서는 이 문화어라는 개념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